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은 일단은 x축에 접할 수 있겠죠. 예, 원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을 봅시다. x축에 접하는 상황입니다. x축에 접하는 상황이면 x축에 접하면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볼까요?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위에서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아래에서 접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 x축에 접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 자, 원의 중심이 있을 때 중심이 여기가 a, b라고 놓을게요. 그럼 이 높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이 높이가 여기가 a, b라고 놓으면 이 높이는 b가 되겠죠. 여기서는 마이너스 b가 됩니다. y좌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는 이 반지름이 뭐가 된다? 이 반지름이 여기는 b가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b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이 y좌표가 되는 겁니다. y좌표의 절대값이 된다는 거죠. 따라서 이 x축에 접하는 상황이면 원은 중심이 a, b일 때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b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지름을 b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야. b로 말할 수 있다. 이해됐습니까? 자, x축에 접하면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겁니다. y좌표의 절대값이 반지름이 되기 때문에 이 중심과 반지름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이 있죠. 표준형이 있는데 표준형이라는 것은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인데 문자가 a, b, r이잖아요. a, b, r인데 이 r 대신에 b를 쓸 수 있는 거니까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상황을 볼게요. y축에 접한다. 이렇게 y축에 접하는 상황은 이렇게 왼쪽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접할 수 있는데 이 중심이 a, b라 놓을게요. 이 중심이 a, b라 놓을게요.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이 반지름이 a가 되는 거죠. a. 여기서는 마이너스 a가 되겠죠. 마이너스 a가 돼서 반지름이 곧 x좌표가 의미하는 거구나. 자, 반지름이 뭐가 다고? 반지름이 절대값 a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얘는 원의 방정식을 어떻게 한다고? y축에 접하는 상황에서는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r이 뭐다고? a다고. a의 제곱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a 제곱이다라는 거죠. 좀 더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이제 x축, y축 둘 다 접하는 상황 볼게. 둘 다 접하는 상황에서는 자,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는데 이렇게 둘 다 접하는 상황. 이렇게 하나. 1,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 2,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고요. 3,4분면에서 접할 수도 있습니다. 4,4분면에서 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접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1,4분면에서 접하는 경우는 볼게요. 자, 1,4에서 접하게 되면 중심이 a, b가 되겠습니다. a, b인데 중심을 a, b라고 놓지 말고 이번에는 중심을 잡지 말고 반지름을 r에다 잡아볼게. 이번엔 반대로 저기는 중심은 a, b로 왔죠. 여기서는 반지름을 r에다 놔볼게. 그럼 이 거리가 r이 되는 거고 이 거리가 r이 되겠죠. r이 되기 때문에 중심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중심 좌표는 r이 되겠네. r. 자, 그러면 중심이 r이면서 반지름 r이니까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 보고 싶으면 x-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만들 수 있네요. 이게 1사에서는. 자, 2사 볼까요? 2사. 자, 2사에서 볼 때는 이 중심이 반지름을 r로 잡으면 반지름 r로 잡았어? r. 그럼 중심의 좌표는 뭐냐? 이 x좌표가 음수죠. 음수니까 마이너스 i, r이 되는 겁니다. 반지름 r이고.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뭐가 되냐? x r의 제곱, 그러니까 x 더하기 r의 제곱, 이거 본거해야 되죠?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 거죠. 여기서 부호가 마이너스 i, r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r의 제곱은 r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사로 넘어갈게요. 3사는 이 반지름이 r이다 보니까 r이다 보니까 중심의 좌표가 마이너스 i, 마이너스 r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3, 4 원의 방정식은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된다. 이게 플러스로 하면 되니까. 자, x 더하기 r의 제곱 더하기 y 더하기 r의 제곱은 r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게 되면 44. 자, 44 볼게요. 자, 반지름이 r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는 r, -r이 되는 거죠. 그렇게 r, -r이 되기 때문에 자, 44에서는 어떻게 되냐? x-r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이 x축, y축이 동시에 접하는 원을 찾을 수가 있는데 1, 2, 3, 4 본면에 따라서 식이 달라지는데 r로 표현하면 돼요. 자, 반지름 r일 때 중심은 r, r, 여기는 마이너스 r, r, 마이너스 r이므로 자, 2, 4분면 보게 되면 마이너스 r, r이고 반지름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이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163번에 x축에 접하는 원은 163번 1번 요 상황이죠, 지금. 이 상황이니까 이 중심이 3, -2이고 x축에 접한대요. x축에 접한다. 자,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이거 어떤 상황이냐? 이런 상황이죠, 지금. 자, x축에 접하기 때문에 이렇게 x축이 있는데 중심이 3, -2 이게 마이너스를 보면 돼. 이렇게 돼 가지고 그래서 중심이 3, -2가 되겠습니다. y좌표가 음수네. 여기가 요렇게 이거 마이너스 2니까 요 거리가 2라는 거죠. 아, 반지름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중심과 반지름을 통해서 만들 수 있죠. x-3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2의 제곱은 4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x축에 접하면 이 y좌표를 봐야 됩니다. 자, x축에 접하면 뭐 봐야 된다고? y좌표가 반지름이 되는 거야. y좌표의 절대값이. 그 다음 y축에 접하는 상황 볼게요. 이 두 번째 문제 y축에 접하는 상황 163번에 지금 2번 하고 있습니다. 자, y축에 접하는 상황인데 요렇게 되어 있죠. 마이너스 1입니다. y축에 접하는 상황인데 여기 y축에 접하는 상황은 여기에서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게 지금 x좌표를 보게 되면 이 거리가 마이너스 4니까 왼쪽에 있겠네요. 미안해요. 다시 그리면 자, y축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는 겁니다. y축. 여기에 지금 마이너스 4, 얼마나 하겠어요? 1을 하겠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반지름이 이게 4란 얘기예요. 4. x좌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의 방정식 표현하면 x 플러스 4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4의 제곱 16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y축에 접하면 x좌표를 봐라. 그 다음 동시에 접하는 원을 볼게요. 동시에 접하는데 자, 165번 볼게요. 165번 보면 자, 문제가 뭐냐? 중심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 점 1,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인데 이거 동시에 접하는 건 아니고 x 접하는 거 봅시다. 자, 그러면 중심이 x 플러스 3에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있다고 칩시다. 자, 중심이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요. y는 기울기 일자리로 쭉 가고 있습니다. y는 x 플러스 3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를 지나면서 1,2를 지나는 x축에 접하는 원을 찾으래요.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한번 그릴게. 자, 지금 그리면 요렇게 그려지고요. 요렇게 되는데 요렇게 됩니다. 이게 y는 x 더하기 3이 됩니다. 근데 1,2를 지나면 1,2 여기는 1,4죠. 요 정도 있는 거거든요. 1,2를 지나면서 x축의 중심이 여기 있고요. 참.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중심이 여기 있는데 1,2를 지나야 된대. 1,2를 지나야 된다. 자,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1,2를 지나야 되겠습니다. 1,2.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1,2를 지나면서 x축에 또 접해야 됩니다. 접하는 상황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요 점을 지나면서 1,2를 지나면서 y는 x 플러스 3 위에 y는 x 플러스 3 위에 여기 중심이 있는 겁니다. 여기에 중심이 있고,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근데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냐면 요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요렇게 x축에 접하면서 중심이 여기 있고 여기 이 점을 지나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가 요런 식으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중심이 여기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두 개 나올 수 있습니다. 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중심을 내가 아무거나 하나 잡으면 되겠습니다. 중심을 이게 a, 자, x축에 접하는 상황이야. x축에 접하는 상황 b라고 놓으면 이제 a를 집어넣을게요. a 더하기 3이 되겠네요. b라고 놓을까요? a, b라고 놓을게요. b라고 놓으면 이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이 반지름은 절대값 b가 되는 거죠. 자, 됐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원을 만들 수가 있는데, 자, 첫째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은 이 반지름의 제곱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원이 1,2를 지나야 돼요. 1,2를 지나는 상황이죠. 이 원이 1,2를 지나야 된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자, b라는 것은 a 더하기 3을 만족해야 됩니다. 자, 이 두 가지로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여기 보서 이 원이 1,2를 지나기 때문에 1하고 2를 집어넣습니다. 자, 집어넣으면 1-a의 제곱 더하기 2-b의 제곱은 b제곱이 되고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고 b의 제곱 마이너스 2b 플러스 1이고요. b제곱 되고 이렇게 해서 없어집니다. 먼저 이거 집어넣고 풀까요? 여기 먼저 집어넣을게요. b에다가 a 플러스 3을 집어넣을게요. 이게 1-a의 제곱에다가 자, b 대신에 a 더하기 3이 들어갑니다. a 더하기 3. 자, a 더하기 3을 집어넣으면 2에서 b를 뺍니다. b를 뺀다는 것은 2-a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돼서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의 제곱은 여기도 a 더하기 3의 제곱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풀어주면 a의 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1이 되고요. 여기서 풀어주면 a의 제곱 더하기 2a 플러스 1이 되고 여기서 풀어주면 a의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가 됩니다. 자, a제곱은 하나 사라지고 내려서 정리하면 a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2a 사라지죠? 넘기니까 마이너스 6a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가 1하고 있으니까 요 넘기니까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7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7 이렇게 됩니다. 인수분해하니까 a-7, a 플러스 1은 0이 됩니다. 자, a는 7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두 가지가 나왔죠. 지금 원이 두 개니까. 자, 이게 첫 번째 a가 마이너스 1이면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중심은 뭐가 되죠? 중심은 마이너스 1,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마이너스 1,2가 되는 거고 자, 반지름은 뭐가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일 때 2가 되는 거니까 반지름은 2가 되겠네요. 2가 되고요. 원의 방식 만들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은 4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a가 7일 때 a가 7일 때는 여기가 7이니까 7을 대입하니까 10이 되겠고 여기가 뭐가 되는 겁니까? 10이 되는 거죠. b니까 10. 그래서 중심이 7,10이고 반지름은 10이 됩니다. 따라서 x-7의 제곱 더하기 y-10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이다 라고 파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식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다시 자, 지금 문제가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고 그 다음에 1,2를 지나면서 x축에 접하는 원은 이와 같이 두 가지 나오는데 그를 판단하려면 하나만 판단하면 돼요. 중심을 a, b라고 놓고 지금 x축에 접하기 때문에 반지름이 곧 z가 b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원의 방정식 만들고 이 원은 1,2를 지난다라고 하고 또한 a, b는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a, b를 대입하고 그렇게 해서 연립하면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167번 보겠습니다. 167번. x-2y 플러스 3은 0. 이 중심이 여기 있습니다. 중심이 여기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제2사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합니다. 동시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찾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 있으면서 제2사에서 x축, y축 동시에 접한다는 것은 우리 이사를 한번 봐볼까요? 이사를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반지름을 r로 잡았을 때 다 r일 때 중심은 마이너스 r, r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사. 자, 그럼 원의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다? 그렇죠? 이사에서는 자, 중심이 마이너스 r, r이니까 x 플러스 r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r의 제곱은 r 제곱이 된다라고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얘가 이렇게 되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중심이 얘를 지난다라고 했습니다. 얘를 지난다고 했으니까 얘가 중심이 마이너스 r, r인데 이 마이너스 r, r이 이 직선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됩니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자, 중심이 여기에 있는 거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거기 때문에 x 대신에 마이너스 r을 대입하고 y 대신에 r을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r 플러스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r 플러스 3은 0이 돼서 3r은 3이 돼서 r은 1이 되겠습니다. 자, r이 1이야. r이 1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자, r이 1이면 다시 한번 써볼까요? r이 1이면 중심이 마이너스 1,1이 되는 거죠. 마이너스 1,1이 되고 반지름 r은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x 더하기 1의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 된다라고 구할 수 있습니다. 다시 중심이 이 직선 위에 있기 때문에 자, 중심을 찾을 때 이사분면에서 접하게 되면 이사분면에서 x, y축에 동시에 접하게 되면 반지름이 r이면 중심은 마이너스 i, r에다 넣을 수 있고 이 마이너스 i, r이 이 직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면 성립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중심을 찾아서 해결하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70페이지에)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여기 한 걸음 더이기 때문에 자취의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자취의 방정식인데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어려운 사람은 몇 번 들어보도록 해요. 일단 169번 먼저 바로 보겠습니다.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그렇게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거리에 있다라는 거 부르는 건데 이게 지금 A, B가 있습니다. A, B가 있는데 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네, 다시 볼까요? 자, A가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도형의 방정식. 미안해요. 다시 이렇게 A가 있고 여기가 1,0이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0,2가 있는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방정식을 찾으면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은 점 여기 이쯤 있겠죠? 또 거리 같은 점 여기 있겠죠? 그래서 뭐 같은 점이 뭐 일반적으로 여기 있다고 치면 그 점을 내가 찾고 싶은 점을 x, y로 놓습니다. 그럼 이 거리와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 점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자, 찾고 싶은 점을 x, y로 놓으면 돼요. 찾고 싶으면 x, y로 놓으면 되는데 내가 이거 P라고 나왔을 때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되겠습니다. 자,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다라고 하면 돼요. 자, 그러면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인데 이거를 AP의 거리와 BP의 거리가 같으니까 양변을 제곱합니다. 제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AP의 제곱은 루트가 있어서 제곱한 거예요. 뺀 거의 제곱 x-1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BP의 제곱은 x의 제곱 더하기 y-2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럼 이거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 더하기 y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것은 없어지고 없어져서 남는 것은 뭐냐면 자, 우변으로 싹 넘겨볼까요?
2x 빼기 4y 플러스 3은 0이 나오는데 얘가 곧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A, B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애는 이게 2x-4y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게 되면 이 A, B의 수직 이등분선 있죠. 수직 이등분선. 수직 이등분선 위에 있는 애들은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A, B의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자취를 이 수직 이등분선을 찾은 겁니다.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거리가 같다라고 문제를 접근하면 되겠어요. 171번 보겠습니다. 171번 보게 되면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거리의 비가 2대 1이라는 것입니다. 거리의 비가 2대 1.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지금 3,0이 있고요. B가 이렇게 있는데 B가 9,0 있어요. 자, 거리의 비가 2대 1이 됩니다. 거리의 비가 2대 1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있다고 치면 요 2대 1이 되게 하는 그 점들의 좌치를 찾는 겁니다. 그럼 찾고 싶은 점은 x, y로 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2대 1이라고 그대로 놓으면 됩니다.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2대 1이라고 놓으면 되고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 같다. AP의 길이는 2배의 BP의 길이와 같고요. 길이 속에서는 루트가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루트를 없애줍니다. 그럼 제곱을 하게 되면 AP의 길이의 제곱은 4배의 BP의 길이의 제곱이 됩니다. 자, 그러면 AP의 길이 제곱은 뭐가 되냐? 자, AP의 길이 제곱은 얘에서의 뺀 거의 제곱이니까 x-3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은 그다음 4배의 자, BP의 길이 제곱은 x-9의 제곱 더하기 y의 제곱이 되겠네요. y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걸 풀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81 더하기 y 제곱이 되는 거 분배해 줍니다. 이것도 변기할게요. 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플러스 y 제곱은 4x의 제곱 마이너스 72x 플러스 324 플러스 4y 제곱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오른쪽으로 싹 넘겨보면 x 3x 제곱이 되겠죠? 자, y 제곱을 넘기면 3y 제곱이 되고요. x 먼저 쓸까요? 마이너스 72에서 6을 빼니까 마이너스 66x가 되겠습니다. 그다음 y 제곱을 볼게요. 4y 제곱에서 y 제곱 빼니까 3y 제곱. y를 보게 되면 없죠. y는 없고 상수항 보겠습니다. 324에서 9를 빼니까 315. 315는 0이 되고요. 자, 3으로 나눠줍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2x 더하기 y의 제곱 플러스 105는 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알겠죠? 이게 거리의 비가 2대 1인 점들의 자체를 찾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2대 1인 점이 여기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2대 1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점들을 쭉 찾으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원을 우리는 아폴로니우스 원이라 부르는 거고 이 아폴로니우스 원은 아폴로니우스라는 수학자가 찾아낸 거죠. 이렇게 해서 자취를 생각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3번 볼게요. 173번 보면 이 A가 2,1이 있고 Y는 X 플러스 1 위에 있는 점 P에 대하여 AP의 중점 Q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 직선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Y는 X 더하기 1이 있고 A가 2,1이 있는데 이 점하고 직선 위에 P가 있는데 이 P가 만약에 P가 여기 있다고 치면은 얘네들의 중점이 있겠죠. 중점 여기 있겠죠. 이 중점 뭐 Q라 했을 때 요 점을 찾으라는 겁니다. 요 점들의 자취. 그럼 만약에 P가 여기 있으면은 이 거리가 중점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점들은 뚜루루 이렇게 나오겠죠. 쭉 나올 텐데 이 점을 찾는 거니까 이거를 우리는 x, y라 놓습니다. 찾고 싶은 점은 x, y로 놓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얘가 움직이죠. P는 여기서부터 쭉 움직이는데 이 점이 여기 있으면 중점은 여기 있는 거고 이 점이 여기 있으면 P가 여기 있으면 Q는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점을 우리가 P를 A, B 움직이는 점은 A, B라 놓을게요. 앞으로 움직이는 점은 A, B라 놓을 거야. 찾고 싶은 점은 X, Y
그러면 이 거리 대 이 거리가 같다라는 거죠. 그 말은 같은 말이죠. 이 점은 얘네들의 중점이다. 자, 중점이면 뭐가 성립하죠? x는, 이 x좌표는 이 x좌표의 평균이 되는 거죠. x좌표의 평균이 되는 거니까 a와 2를 더하고 2로 나누면 됩니다. 또 y좌표는 뭐가 성립합니까? b와 2를 더하고 2로 나누면 중점이 되는 거죠. 이거 됐죠? 그 다음에 내가 x, y 관계식을 찾아야 돼. a, b를 소거시켜야 되는데, 자, 이게 첫 번째야. 두 번째는 이 a, b는 이 직선 위의 점이니까 대입합니다. x에다가 a 대입하고 y에다 b 대입해요. 그럼 b는 a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이렇게 b는 a 플러스 1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xy 관계식을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식을 요 식이 지금 a, b에 관한 식인데 나는 얘를 x, y에 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식을 a는 b는 정리합니다. 일단 이 식을 x 먼저 정리해 볼게. x는 2분의 a 더하기 2니까 양변에 2를 곱하면 이렇게 돼서 a는 2x-2가 됩니다. 한 번 더 y도 볼게요. y는 2분의 b 더하기 1이 되는 거니까 2y는 b 플러스 1이 돼서 b는 2y 빼기 1이 되는 거죠. 이렇게 a는 b는 정리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요. 자, 들어간다. 그럼 b 대신에 2y 마이너스 2 들어갑니다. 2y 마이너스 1은 a 대신에 2x-2가 들어가 2x-2 그 다음에 플러스 1이 됩니다. 자, 그럼 정리해 주니까 2x고 그다음 오른쪽 넘기니까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이 없어지죠. 0이 돼서 y는 x가 되겠네요. y는 x. 이런 식이 나온다라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게 이 식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요렇게 평행한 식이 되는 거죠. 이게 y는 x가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직선 위에 있는 점이 움직이는데 그 점 P로부터 P와 이 점은 움직이지 않는 정점이 있어요. 2,1이 있는데 두 점의 중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는 건데 P가 여기 있으면은 얘네들의 중점은 여기 있고 P가 여기 있으면 중점은 여기 있어요. 그 찾고 싶은 점은 x, y라 놓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점 동점을 a, b라 놓게 되면 일단 이 점은 얘네들의 중점이 되니까 중점식 하나 만들었죠. 두 번째 a, b는 직선 위의 점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자, 두 개를 연립해서 a, b를 소거시키면 되는데 소거시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 식을 a는 정리하고 b는 정리해서 들어가면 x, y의 관계식이 나오면 그게 곧 자취의 방정식이 나온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75번 볼게요. 175번. 자, 175번 볼게요. 이 자취의 방정식이다 보니까 조금 어렵죠. 이 PA, B가 이 원위의 점입니다. PA, B가 이 원위의 점이 되는 거야. 이 원위의 점이고요. 그 다음에 Q, 이 A 플러스 2, B 더하기 3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 Q라는 게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은 뭐냐 물어보는 건데 이 Q라는 점은 이 X좌표와 Y좌표가 바뀜에 따라서 도형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이 X좌표는 A 값이 바뀌면 X좌표가 닫아지고요. B 값이 닫아지면 Y좌표가 닫아집니다. 그래서 내가 찾고 싶은 이 X, Y는 어떻게 바뀌느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Q라는 점에 X좌표를 X, Y좌표를 Y라 놓고 X, Y 관계식을 찾아내면 그게 내가 찾고 싶은 X, Y 관계식이 되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첫 번째 X는 A 더하기 2가 되고 그 다음에 Y는 B 더하기 3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은 이 원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은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식은 X, Y, 자, 이 식이 AB에 대한 식인데 이 식을 X, 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이 식을 A는 정리해주고 B는 정리해서 여기다 들어갑니다. A는 정리해주면 A는 X-2가 되고 B는 Y-3이 돼가지고 들어갑니다. A 대신에 X-2가 들어가고 Y 대신에 B 대신에 Y-3의 제곱이 들어가면 이렇게 내가 찾고 싶은 원의 방정식을 찾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좀 낯설죠? 다시 한번 볼게요. A, B는 이 원위의 점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점이
이 점이 나타내는 도형을 찾는 건데 이 점이라는 것은 x와 y가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x좌표를 a 더하기 2를 x라 놓고 b 더하기 3을 y라 놓은 다음에 xy 관계식을 찾아내면 내가 찾고 싶은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x는 정리하고 y는 정리해서 이거 a는 b는 정리해서 들어가면 xy 관계식이 나온다. 그것이 찾고 싶은 자취의 방정식이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77번. 자, 1번에 a 값의 범위가 1부터 3까지고 p가 지금 뭐냐 a 플러스 2, a제곱 마이너스 1인데 이것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찾고 싶은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일정할 텐데 그럼 얘를 x는 a 더하기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는 a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 식을 x, y의 관계식을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a를 소고시켜 볼게요. 소고시켜 보려면 이 식을 a는 x-2가 됩니다. 이렇게. 그럼 a 대신에 여기 쏙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y는 x-2의 제곱 빼기 1이 되는데 이거 뭡니까? 이차함수죠. 포물선 나왔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게 답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a를 소고시켜주면 xy 관계식이 되는데 단 조건이 a의 조건이 있어서 a가 바뀌면 x가 바뀌어요. 그래서 x의 범위를 여기 뒤에다 써줘야 됩니다. 써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a의 범위가 1부터 이렇게 되는 거고 내가 x의 범위는 a 더하기 2이기 때문에 세 변에 2를 더하게 되면 a 더하기 2가 되겠죠? 그 다음에 a 더하기 2가 뭐죠? x죠, x. a 더하기 2가 x니까 그래서 x의 범위가 3초가 5 미만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 범위를 찾는 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답은 이와 같이 된다는 걸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시 자, a 범위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데 P라는 점의 자취의 방정식을 찾으려면 P라는 점의 X좌표와 Y좌표가 바뀌어서 자취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X라 놓고 얘를 Y라 놨을 때 이 식을 A를 소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A는 정리해서 들어가면 내가 찾고 싶은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게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 볼게요. 2번. A가 모든 실수라는 조건이 있죠. 실수일 때 P가 A제곱 더하기 1, A제곱 더하기 2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찾으래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인데 요 점을 X라 놓고요. 요 점을 Y라 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X는 A제곱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Y는 A제곱 더하기 2가 됩니다. 이렇게 역시 소거시켜야 되기 때문에 A를 소거시켜야 되는데 요 식을 A제곱은 x-1을 소거시키고 들어갑니다. 들어가게 되면 y는 a제곱 대신에 x-1이 들어가고요. 따라서 찾고 싶은 y는 x 더하기 1이 됐는데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고 이 a가 실수라는 조건이 있는데 우리 실수라는 조건이 있으면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실수 제곱하면 반드시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여기에 제곱이 있기 때문에 얘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이걸 풀어주면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이게 어렵습니다. 이 조건을 달아주는 게 x는 1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으면은 제곱이 있을 때 제곱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그것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잖아요. 자, x가 우리가 요 x좌표가 절대로 얘는 음수가 나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봐봐요. a에다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다 무조건 1보다 크죠. 1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절대 음수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건이 필요한 겁니다. 절대로 음수가 나올 수 없어서. 그래서 이 조건을 찾는 게 힘들고요. 이 조건을 찾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 자체 방정식은 조금 힘드니까 조금 몇 번 풀어가면서 익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원의 자체 방정식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